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로스쿨 입시 중급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영상에 올렸던 대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번 영상에 올렸던 대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리트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얻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얻은 결과로 뭘 공부하면 될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느 정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오신 분들, 그리고 평균보다는 높지만 한 12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신 분들, 한 130에서 한 150점 사이가 나오신 분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보자면, 우선 평균 이하를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첫 번째 입시 때 80점대가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까마득한 성적이에요. 이제 눈앞이 캄캄하고 이제 어떻게 로스쿨 입시를 해야 될까, 나는 언어 적성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학원을 간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기보다는 언어 읽는 방법, 아니면은 그 독해 능력 자체를 늘려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만약에 학원에 가서 정말 그냥 많은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점수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학원 가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흐름에 맡기다 보면은 저절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여러 공부 방법 중 한 가지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올려드릴게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 유학 스터디를 통해서 자기의 독해 능력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기가 읽는 습관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한 평균 이상은 나왔는데 한 120점 이하에 나오신 성적을 받으신 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집리트잖아요. 집리트는 가장 마음이 편한 상태, 좋은 컨디션에서 본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제 시험보다는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분들도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기출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설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점수대가 나오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언어 능력이 원체 뛰어나신 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공부를 딱히 하지 않고 그냥 기출 문제만 검토하고서 시험장에 가도 고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고 성실하게 문제를 검토해 나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은 더 좋은 성적, 그리고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리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크게 말하면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가거나겠죠. 예, 우선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냥 그 학원 수업만 듣고 있다고 해서 내 성적이 오르라는 보장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그 종합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합반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집에서 봤을 때보다 더 낮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원이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언어 시험이잖아요. 적성 시험, 언어 시험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만큼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학원을 다니는 게 그냥 돈만 버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잘 활용하실 수 없다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기가 정말 바빠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다른 일도 많이 하는데 학원만 가가지고 수업만 들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만 학원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학원 수업 말고는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혼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기가 굳은 의지로 혼자 정말 철저하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스터디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시험 한두 달 앞
앞서서는 사실 모여가지고 문제 푸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그 전이라면은 같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고 정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고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스터디원을 모집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술을 말씀을 드리면은 논술을 사실 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로스쿨 입시에서 필요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을 잘 쓰면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나가야 되는 시험이고 그래야지만 점수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미리 해두시면은 정말 뭐 이제 리트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논술은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논술도 비슷합니다. 학원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기출문제 분석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가면서 답을 어떤 식으로 작성할까 연습만 해보신다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리트 그리고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중급편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궁금하신 사항 올려주시면은 관련 내용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화이팅이고요. 나중에 미래의 멋있는 법조인이 돼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